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꿈에 녹아있는 상징과 은유를 상상력으로 풀어 꿈의 의미에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꿈은 5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 집이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집이다. 넓은 집이다. 아직 이 집을 다 알지 못한다. 싱크대의 개수대 안에는 비닐 안에 든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오래전에 버리려고 둔 것 같다. 썩거나 냄새가 나지는 않는데 버려야 된다. 나는 화장실에서 똥을 눈다. 근데 입안에서도 작은 똥덩이가 나온다. 나는 입안에 있는 똥덩이를 변기에 뱉는다. 화장실에서 안쪽을 보니 안쪽 화장실의 변기 앞에 젊은 남자가 변비가 있는지 구부정하게 서 있다. 그 남자 주위에 두어 사람이 있는데 그 남자가 변을 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옆에는 변기 모양의 아주 큰 욕조 같은 것이 있다. 나는 같이 사는 할머니에게 그게 욕조인지 묻는다. 욕조면 목욕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 할머니는 엄청 친절하다. 집 밖 텃밭 같은 곳에는 파릇한 야채가 심어져 있다. 나도 멀리 가지 않고 여기 한 귀퉁이에 야채를 심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꿈꾸니께서는 조직을 이끄는 장의 자리를 맡게 되면서 꿈꿈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모든 꿈은 꿈꾸니의 의식 전환을 돕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이 꿈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게 되던가요? 처음에 이 집에 들어가서 그냥 싱크대를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보고, 근데 그 냄새가 안 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이제 똥을 넣게 되는데, 그래서 전 냄새가 좀 강조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특이할 점이 이 집에 원래 있던 것에서는 냄새가 안 나고, 그러니까 똥을 놓는다는, 그러니까 내 냄새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냄새를 다른 사람이 맡게 될까봐 이제 두려워하고 그것을 잘 감추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왜 영화 기생충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다른 건 다 숨길 수 있고 선을 그을 수 있는데 냄새만큼은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가 갖게 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 구리다고 생각하는 점 그런 것을 느끼고 보고 인정하고 그럴 기회를 주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다른 냄새가 지워지고 내 냄새가 이제 강조되면서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변기 모양의 욕조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의 악취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루게 되면 그 악취 안에 숨겨져 있던 내 진짜 좋은 냄새도 맡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선생님은 냄새에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그럼에도 초점은 비슷해질 것 같아요. 봅시다. 상징적 차원에서 집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곳입니다. 나의 영혼은 거처를 옮겼어요. 거처를 옮기게 되면 소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꿈에서 새 집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새 집에서 새롭게 적응해 가야 할 과제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새 집에서도 이전의 습성은 되풀이됩니다. 나 역시 이전의 습성이 나타나죠. 뭐냐면 내 눈길은 싱크대 안 음식물 쓰레기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통해 창조의 가능성을 보기보다 버려야 할 음식물 쓰레기를 발견한 거죠. 이는 바지런하고 깔끔한 내 성격적 일면을 드러내는 한편 깔끔함에 대한 강박적 일면이 읽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겠습니다. 꿈에서 싱크대와 화장실 변기가 강조되고 있어요. 조금 바꿔보면 싱크대 안과 변기 안이 되겠죠. 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늘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러자면 안의 내용물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끝없이 비워내야 한다는 뜻이죠. 어쩌면 나라는 사람은 버리고 비우는데 일가견이 있는지도 모르죠. 집에서 싱크대와 화장실만 제 기능을 잘해줘도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싱크대와 변기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 공간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죠. 집안에는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할 테고요.
새 집으로 이사온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상적 평화가 아주 중요한 사람 같습니다. 나는. 다만 깔끔함을 추구하는 정도가 강박적으로 흘러가선 곤란하죠. 싱크대 안 음식물 쓰레기에 시선이 가자 화장실에서 똥을 누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입으로도 작은 똥덩어리를 뱉어냅니다. 화장실에서 나는 소화가 끝난 것들은 아래로 배출하고 삼키지 못하는 것들은 입으로 뱉어냅니다. 깔끔한 처리를 할 수 있죠. 입에서 작은 똥덩어리를 뱉어내는 나, 입으로 똥을 싼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향한 심한 조롱이고 강한 비난인데요.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얼토당토 않거나 그 몰지각한 정도가 심각해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하는 표현입니다. 내 입장에서 그런 표현들은 화장실 내에서만 이루어졌죠. 잘 통제하며 지내왔다는 뜻입니다. 외부로 뱉어낼 수 없는 것들을 아주 안전한 곳에서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감정적으로 깔끔하고 쿨한 뒤처리를 위해 에너지를 쏟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새 집에서는 그 방식과 더불어 다른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젊은 남자 일행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 볼일이 끝나자 저 안쪽에 있는 젊은 남자와 그 일행이 눈에 들어옵니다. 젊은 남자는 변비에 걸린 것처럼 보이고요. 속도 불편해 보입니다. 변비로 끙끙대는 젊은 남자의 모습은 아래로 배출하고 입으로 뱉어내는 나의 모습과 아주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볼일을 끝낸 이와 아직 시작도 못한 이의 대비인 셈이죠. 선생님 보면 주변에 대한 어떤 불편한 속내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제가 꿈을 한 지도 한 10년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한 지도 한 10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동안 해왔던 패턴을 바꿔서 환경도 새롭게 만나고 이제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엄청 막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 불안한 순간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내 나약함이 드러나는 걸 상상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 이제 수치스럽고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잘 숨겨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면서 그것을 내가 다루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건 또 버겁고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도 싫고 이제 그런 걸 보거든요. 근데 저는 제 감정이 드러나는 것도 단단하게 지켜온 것이 굉장히 흔들리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흔들리는 것을 드러냈으면 뭔가 그 상황 자체를 내가 책임지거나 뭔가 내가 마무리를 짓거나 뭐 그런 부담감이 같이 와요. 이 상황을 그 전과 똑같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로 흘러가게 둬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거든요. 편안하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남들 눈에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 내 속내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내 속내는 어떻든 간에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그래야 되고 내가 만약 그 분위기를 깨트리면 내가 뭔가 더 큰 걸 감당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그러니까 내 속에 복닥 있는 거는 그냥 내가 혼자 끌어안고 이제 혼자 해결을 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이제 익숙하고 편한 방법이거든요. 혼자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 혼자서도 그 감정을 계속 이제 살려두고 보기보다는 이걸 빨리 이제 다른 걸로 치환할 수 있는 걸 이제 찾는 거죠. 네, 근데 특히나 이제 관계 안에서의 제 감정 같은 경우에는 저의 더더욱. 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네, 다시 돌아와서요. 감정은 깔끔한 뒤처리와 뒷정리가 가장 힘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치 않아도 질질거리게 되니까요. 뒤처리와 뒷정리의 태도를 고집하는 길은 관계와 관여를 최소화하고 언제나 멀찍이 거리를 두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조직 내 리더의 삶이란 관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깔끔한 뒤처리를 표방하면서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상당 부분 접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니까 태세 전환입니다. 새 집으로 옮겨오면서 쉽지 않은 숙제를 떠안고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이 꿈은 깊은 고민의 결과로 창조된 이미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고민과 성찰의 시간은 새 집에서 하게 될 모든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사적이고 은밀한 곳이며 홀로 해결을 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에서 변비로 힘들어하는 젊은 남자와 그를 돕는 일행들의 모습은 나의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젊은 남자를 돕는 일행들은 배변 활동을 돕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도 같거든요. 볼일을 보도록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 같은데 눈치 없이 방해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나 젊은 남자는 짜증을 내거나 일행을 내보내는 대신 견디고 있습니다. 대개 혼자서 조용하게 처리할 경우 보다 효율적이며 빠른 마무리를 볼 때가 많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오히려 일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도움은 그저 손실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의 위치로 가면 고민은 복잡해지죠. 조직의 안전과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구성원들의 상태도 살펴야 하니까요.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구성원들에게 곁을 내주어야 하는 순간이 아주 빈번합니다. 꿈속 젊은 남자로 돌아가 보면 그는 자신의 괴로움을 주변에 드러내고 있는데 때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리더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구성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 의심이 일어도 구성원들을 함부로 내쳐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들의 방식이 조직이나 리더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해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조직의 구성원들과 함께 얽힌 부분을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리더의 자리는 회피가 어렵습니다. 꿈속 젊은 남자처럼 자신의 불편한 속내와 괴로움을 먼저 오픈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변을 보지 못하면 답답하기 그지없고 배하는 요동을 치잖아요. 내 뱃속의 아우성이 밖으로 삐죽거리기도 하고요. 조직의 리더는 거의 항상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맞듣지 않을 때조차도 그들의 선의를 믿으며 가야 하는 겁니다. 꿈에서 내 판단은 그랬잖아요. 젊은 남자 옆에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평가하기보다 그 마음을 먼저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나의 행위로 짐작컨대 울적함이든 우울감이든 자신을 추스리는 문제라면 그간에는 더없이 깔끔한 마무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래로 배출할 것은 배출하고 삼키지 못할 것들은 뱉어내는 구분을 아주 잘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는 삶이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원칙과 가치들을 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깔끔한 뒤처리에 주력해온 나의 습성은 새로운 집에서 대폭 변화를 맞아야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왜 하필 젊은 남자들이 등장했을까 하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젊은 남자들은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면이 강하잖아요. 약간의 불편함조차 꺼리고요. 꿈에서 젊은 남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현재 내가 지닌 자질에서 그만큼 멀리 있기 때문일 겁니다. 때문에 젊은 남자와 그 일행들의 모습이 은유하는 바를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기까지는 어려움이 동반되겠죠. 입안에 있던 작은 똥덩이를 변기 안으로 뱉어내는 이미지, 이 역시 나의 습성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한 차원. 상징적 차원에서 똥과 화장실은 우리 안의 우울감 또는 울적함을 의미하는데요. 무조건 삼켜야만 했던 시절을 지나서 삼키기 싫은 것들, 삼켜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삼킬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냈죠. 내가 쏟은 에너지는 헛되지 않아서 지금은 꽤나 잘 배출하고 잘 뱉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우울감을 삼켜 배앓이를 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지경으로 살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힘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서는 감정적으로 얽혀둘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을 만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방식이 제한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집에서 선생님은 리더인 거잖아요. 가장이고. 그럴 때 고민하는 지점이 좀 달라지던가요? 저는 아까 내가 내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 나약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인데 저는 그동안 처리해왔던 방식은 그 상황을 최대한 피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그때 이제 괴로움을 드러냈을 때 괴로움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식으로 버텨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보니까 그렇게 되면 내 나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화되기가 너무 힘들고 계속 일상 그 상태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건데 이게 나 혼자면 그냥 어떤 수치심, 괴로움 이건 계속 그냥 때로는 좀 이렇게 비굴한 행동도 했다가 뭐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견디고 계속 그냥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족이 있고 특히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아이를 지키는 입장에 서 있게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이 내가 나약하게 되면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아이한테 어떤 부모의 그런 비굴함이나 나약한 모습을 혹시나 이제 아이가 크면서 그런 걸 내가 아이 앞에서 보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의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까 봐 요새는 그게 너무 두렵거든요. 그런 상황을 내가 상상하게 될 때 너무 괴로워요. 이거를 내가 좀 직면해야 될 때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상징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똥이 뭐를 상징하는지 알잖아요. 우리 안에 우울감, 뭐 울적함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울적함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는 존재다. 우울감을 주는 존재다. 그런 측면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똥덩이야. 사실 오늘 아침에 문득 이제 제가 제 남편과 연애 시절에 했던 행동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막 그냥 내 그림자를 그 사람한테 확 이제 퍼부어가지고 막 무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림자를 퍼부을 거면 관계를 끝내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그림자를 그 사람한테 막 퍼부었던 그 일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진짜 찌질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선생님만의 똥덩이를 선생님 것으로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니까 그걸 이제 상대한테 이렇게 투척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마땅히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책임을 진다거나 사실 때로는 뭐 내 감정도 너무 극도로 안 드러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드러낼 때 어떤 내 사고의 숙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뭐 알아서 뭐 좀 처리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드러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드러내 버린다거나 아니면 계속 내가 이제 회피하는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그냥 정말 내 똥을 타인들한테 이렇게 줘버리는 행동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새 집에 무난하게 적응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나의 화두는 화장실이 될 것 같은데요. 변기 형태의 커다란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싶다. 이것은 새로운 여정에 앞서 마음의 채비를 단단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느껴집니다. 변기 형태의 욕조란 결국 똥물로 목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매사 깔끔한 뒤처리는 내려놓는 거예요. 변비가 그렇잖아요. 볼일을 보긴 했는데 뭔가 미진하고 답답함이 더 커지는 것도 같고 새 집에서 그런 삶을 좀 각오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똥을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태도는 접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리더란 본인이 똥물을 마구 튀기기도 하고 이쪽 저쪽에서 튀기는 똥물을 맞아야 할 때도 많고 그렇게 나아가는 숙명인 겁니다. 새 집에서 나는 또 한 번의 변화와 성장을 이뤄내야 하는데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꿈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여정의 핵심에는 나 스스로 냄새나는 똥덩이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기로 된 욕조 안에 들어간다. 이는 결국 변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인즉 나는 거대한 똥덩이가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똥이란 울적함과 우울함이라 그랬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울적함, 우울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구성원들은 리더에게 끝도 없이 바라게 됩니다. 내 쪽에서 아무리 깔끔한 처사와 단도리를 한들 그들은 매와 같은 눈으로 비난거리를 찾아내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아프게 꼬집을 테고 내 역량을 넘어서는 요구를 해오겠죠.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가 진 짐은 너무나 무겁고
언제나 외롭습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불평과 불만은 계속해서 들려오겠죠. 아무리 고매한 인격의 리더라 해도 마찬가지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리더가 되려면 내적으로 고결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요. 그 자리에서 버티며 깔끔한 뒤처리를 고집할수록 나와 조직 모두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숙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집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원칙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란 병기 안에 들어간 신세인 겁니다. 사람들의 부정적 평가가 과하다 싶고 그로 인해 크게 휘청거릴 때마다 성찰적 자세도 중요하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 맞다. 내가 지금 커다란 병기 안에 들어가 있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기 안에서 똥물로 목욕하고 있구나. 내 바램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점점 더러워질 수밖에 없구나.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리더의 숙명은 그런 거구나에 머물 수 있다면 자신이 자신에게 쏟아붓는 질책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병기로 된 욕조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명상을 위한 이미지인 거예요. 그 이미지에 깊이 머물 수 있다면 내가 비난받는 존재로 떨어지도록 스스로 용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향한 괴롭힘도 줄 것이고. 그러니까 병기 형태의 욕실은 새 집에 들어온 나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집들이 선물 같은 겁니다. 새 집에 꼭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나를 향하는 것 같고 억울함이 차오르면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똥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친절한 할머니가 따뜻하게 권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인생에서 정답을 찾지 말라고. 그냥 한동안 그리 살아보자. 그러면 되는 거라고. 저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그러는 게 또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배려라기보다는 누군가한테 내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좀 착하고 참한 어떤 구성원으로 보이기 원해서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내가 우울할 때 얼굴 죽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신경을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드러내는 게 배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을 감당해보고 좀 책임져 보려고 그 좀 안 보이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배려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깔끔한 뒤처리를 너무 원하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좀 또 그것이 또 빨라야 되고 깔끔한 뒤처리를 놓으면 내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그 관계가 어그러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관계에서 요만큼의 이제 잡음이나 갈등도 내가 허용하고 싶지 않은 건데 저한테는 그 연습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관계에서 그 불편함, 무거움 그런 것이 존재하는 그 상황도 그 관계의 한 측면이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꿈으로 찾아보겠습니다.